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제4강 44페이지입니다. 시험 합격자 공고와 자격증 교부입니다. 자, 먼저 동그라미 1번을 보면 합격자 공고일로부터 1월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해야 됩니다. 1월입니다. 30일이 아니고 1월 이내라는 것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그라미 1번은 1월 이내에 합격자 공고하고 나면 30일이 아니라 1월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한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자격증을 분실, 훼손, 못 쓰게 된 경우에는 재교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3번 재교부 신청은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재교부 신청을 해야 됩니다. 교부한 시도지사 밑줄 치시고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재교부 신청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격증 교부한 시도지사인지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인지 보겠습니다. 자격증 재교부, 그 다음에 자격 취소되었을 때 뒤에 가면 나오는 걸 미리 예습을 해보면 7일 이내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미리 예습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격증 미반납, 자격증 미반납 과태료, 그 다음에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처분, 이 모두 다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교부한 시도지사. 그런데 청문, 다 예습입니다. 예습. 지금 다음에 나옵니다. 청문. 자격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격 정지 처분을 하려면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됩니다. 자격 정지는. 이 두 개는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입니다.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 모든 결정권자와 그 변경권자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준 사람이 재교부도 합니다. 반납도 자격증을 교부한 사람이 다시 반납받습니다. 자, 그래서 교부한 시도지사인지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인지를 구분해서 봤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자격증 교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격증은 이제 전자적 처리, 즉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자격증은 원칙적으로 제출하지 않습니다. 뒤에 가면 다시 나오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미리 예습을 하면 자격증은 등록 신청할 때 등록 신청, 그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 그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 고용 신고, 소속 공인중개사 줄여서 소공이라고 하겠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 고용 신고 할 때 자격증 미제출입니다. 왜?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했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거래정보사업자, 이거 뒤에 가면 나오는 다 예습하는 겁니다. 미리.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 그 다음에 매수신청,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의 경우에는 자격증 사본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출하는 것, 제출하지 않는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전부 다 제출하지 않아야 될 텐데 이것은 입법의 불비입니다. 그래서 제출하는 것으로 법조문에 되어 있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면 제출한다라고 해야 됩니다. 자, 부정 45페이지 위에 8번에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입니다. 시험 시행기관의 장은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시험 시행일로부터 5년간 응시 자격이 정지된다. 무효로 하면 무효 처분일로부터입니다. 무효 처분일로부터 5년간 시험 자격이 정지됩니다. 5년간 자격이 정지된다. 이 경우 시험 시행기관 장은 지체 없이 이를 다른 시험 시행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네, 다른 시험 시행기관 장에도 통보해서 다른 데 가서도 시험을 못 보게 해야 되니까요. 통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30일, 1월 이런 것들을 정리해 놨는데 30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매장 신고 30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개인 묘지 설치도 사후 30일 이내 신고입니다. 그리고 거래정보사업 그 개인 자연장지도 사후 30일 이내 신고입니다. 그 다음에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서 교부도 30일 이내고요. 주택법상 불법 전매 포상금 지급 기한 30일입니다. 네, 1월이 있는데 1월. 자, 1월 한번 정리해 볼까요? 숫자 1월 30일 이런 것들이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1월. 자, 1월이 첫 번째 우리 그 교재에 있는 것처럼 자격증 교부. 자격증 교부는 합격자 공고일로부터 1월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상금 지급. 포상금 지급도 공인중개사법에서는 포상금 지급 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매수 신청 대리 업무 정지 기간은 1월 이상 2년 이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토지거래 허가. 우리 책에는 지금 없고 뒤에 가면 나오는데 토지거래 허가에 대해서 허가 또는 불허가에 대한 이의신청 1월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에서 불허가 처분을 받았을 때 매수 청구도 1월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매 협의 완료, 토지거래 허가에서 선매 협의 완료도 1월 이내에. 그 다음에 선매 협의 완료조서, 선매 협의 완료 조서 제출도 1월 이내입니다. 그 다음에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서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입니다. 법정 갱신은 임대인인 경우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월에서 1월 사이에 갱신 거절 통지를 안 하면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임차인이 1개월 이내에 임대차 기간 만료 전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 안 해도 법정갱신이 됩니다. 상가 법정갱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월에서 1월 사이에 갱신거절 통지 안 하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민법에서 묵시적 갱신이 됐을 때 임차인이 해지 통고하면 1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임대차
법정 갱신,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되었을 때 해지 통고입니다. 해지 통고하면 임차인이 해지 통고하면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고 임대인이 해지 통고하면 6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에서는. 주택상가는 법정 갱신되면 또다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최단기 존속기간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45페이지 맨 밑에 문제입니다. 문제. 틀린 것인데 1번 합격자 공고일로부터 2월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한다. X입니다. 2월이 아니고 자격증 교부는 1월 이내에 교부합니다. 이런 식으로 기출문제 출제됐습니다. 27회 때. 그래서 숫자 지금 1월 정리를 했습니다만 1월, 2월, 3월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2번 자격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고 또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결격사유에도 해당됩니다. 따라서 자격 취소되고 나면 3년 동안은 취직도 안 되고 개업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자격증 재교부 신청은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신청을 해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서울에서 자격증을 받고 부산에서 중개업을 하다가 자격증을 분실해도 서울시장에게 재교부 신청을 해야 됩니다. 동그라미 4번 자격증 대여란 다른 사람이 그 자격증을 이용하여 공인중개사로 행세하면서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맞습니다. 5번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시도지사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성명을 사용하게 하는 것하고 양도 대여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성명을 사용하게 하면 등록 취소 사유고요. 공인중개사가 자기 성명을 사용하게 하면 자격증 양도 대여이기 때문에 자격 취소 사유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 공인중개사 제도는 4조부터 8조까지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시험에는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자, 다음은 46페이지 등록 및 결격 사유입니다. 제1절 등록에 대해서 시험에 한 문제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47페이지 등록의 및 성질에서 양가로 2번 등록의 성질입니다. 등록은 1인 1등록 대인 처분으로서 일신 전속적인 것이므로 상속, 양도, 대여 등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예. 만약에 등록을 2번, 3번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자격증 취득할 필요 없겠죠. 다른 사람이 한 번 자격증 취득하면 그거 가지고 2번, 3번 등록하면 되겠죠. 일신 전속이라는 말은 한 사람 몸에만 전적으로 속해 있다. 양도, 대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예, 다른 사람 몸에 갈 수 없는 것을 일신 전속이라고 합니다. 동그라미 2번 일종의 면허의 방법으로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서 중개업 영위의 적법 요건이다. 효력 요건이 아니고 적법 요건입니다. 따라서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했다 하더라도 그 거래계약,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교환계약은 유효합니다. 단지 무등록 개업공개사로서 처벌받을 뿐이다. 동그라미 3번 등록관청의 수리행위로서 금지행위가 해제되는 것으로서
등록에 따른 반사적 이익이지 새로운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우리는 특허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등록은 상대적 금지를 해제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4번 무등록 개업공개사의 중개행위는 처벌의 대상은 되지만 행위 그 자체의 효력은 무효가 되지 아니하므로 그로 인한 거래계약은 유효하다. 왜? 효력 요건이 아니고 적법 요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등록 신청인데 우리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중개제도는 처음에 자유업이었습니다. 옛날에 고려시대 때, 조선시대 때 자유업이었고요. 이 등록제가 된 것은 1999년도 김대중 정부 때부터 등록제가 채택됐습니다. 예, 그래서 등록과 그러면 자, 등록 신청인데 이 등록 절차를 먼저 보겠습니다. 등록 절차. 자, 등록제인데 등록과 신고와 허가가 있는데 이 중간 단계에 있는 게 등록입니다. 허가는 허가를 내줄 수도 있고 허가를 안 내줄 수도 있는 게 허가인데 신고는 요건만 맞으면 반드시 수리를 해야 되는 게 신고고요. 그래서 등록도 등록 요건만 맞으면 무조건 등록을 해줘야 하는 점에서 허가와 다르고요. 신고와 다른 점은 신고는 적법 요건을 갖추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등록은 일단 적법 요건을 갖추려면은 자격을 취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등록 요건을 갖추기가 더 까다롭습니다. 신고보다는. 자, 그래서 지금은 옛날에 허가제를 하다가 지금은 등록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99년 7월 1일부터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허가제였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1999년 7월 1일이 되기 전에는 자격증을 취득해도 허가 신청을 하면 허가 총량제여가지고 한 명이 폐업을 해야만 다시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들이 자격을 취득하면 전국 어디에 가서든지 자유롭게 중개업을 할 수 있습니다. 등록 요건에만 맞으면. 자, 그래서 행정청에 비치되어 있는 공적인 장부에 기재하는 행위를 등록이라고 하는데 자, 등록 절차를 보겠습니다. 먼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야 됩니다. 등록을 하려면. 자격을 취득하고 그 다음에 실무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무소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등록 신청을 하는데 등록 신청은 등록관청에 등록을 신청합니다. 등록을 신청하면 곧바로 등록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7일 이내에 등록 처분 및 통지를 해줍니다. 그러면 등록 통지 받았다고 곧바로 업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등록증을 교부받아야만 업무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등록증을 교부받고 나면 업무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등록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업무 개시는 3개월 이내에 업무를 개시해야 되고 이때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정 설정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행규칙 제5조 1항에 보면은 등록증 교부 전에 보정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지체 없이 등록증을 교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증 받고 나서 업무 개시 전에 보정 설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는 법조문에는 업무 개시 전에 보정 설정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시행규칙은 등록증 교부 전입니다. 그래서 그냥 업무 개시 전에 보정 설정한다고 하면 맞는데 등록증 받고 나서 업무 개시 전에 보정 설정해도 된다. 이거는 X입니다. 그 다음에
인장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인장 등록도 등록 신청하면서 인장 등록을 해도 되고 업무 개시 전에 해도 되는데 이것도 역시 등록된 인장을 등록증에 찍어야 되니까 등록증 받고 나서 업무 개시 전에 인장 등록할 수 있다. 이거는 X입니다. 그냥 업무 개시 전에 인장 등록한다라고 하면 맞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우리 47페이지 등록관청인데, 자, 등록관청 하기에 앞서서 자격을 취득해야 됩니다. 따라서 변호사라 하더라도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자, 실무교육은 뒤에 가면 나옵니다만은 실무교육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상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의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건축물 내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무소를 확보한 후 등록 신청을 하는데, 등록 신청은 등록관청입니다. 등록관청이 누구냐면, 자, 우리 교재 47페이지 맨 밑에 등록관청이 나와 있습니다. 등록관청은 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다만 이때 시장이라 하는 것은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특별자치도의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시장은 등록관청이 아닙니다. 그러면 수원시, 영통구, 수원, 성남, 고양, 천안, 전주, 청주, 포항, 창원시의 시장은 등록관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청장이 따로 있기 때문에 구청장이 있으면 구청장이 등록관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소지가 아닌 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을 등록관청이라고 합니다. 이때 시장은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에 한한다. 그래서 48페이지에 보면은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라 함은 자치구나 비자치구가 없는 시를 말하며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에 있어서는 구청장이 등록관청이다. 따라서 천안, 동그라미 3번에 보면 용인, 포항, 성남, 부천, 안양, 수원, 고양, 안산, 전주, 청주, 창원시의 경우에는 구청장이 등록관청이 되겠습니다. 주소지가 아닌 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을 등록관청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등록신청자입니다. 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를 제외한다.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 없다. 자, 그런데 시험에 그 가로 안에 있는 소속공인중개사는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가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소속공인중개사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무 밑에 취직되어 있는 상태에서 개업을 하게 되면은 상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속공인중개사에서 그만두고 개업을 해야 됩니다. 소속공인중개사에서 그만두면 아예 소속공인중개사가 아닙니다. 이게 시험에 나오니까 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 이런 질문이 올라왔더라고요. 개업할 사람은 취직하면 안 되냐? 취직해도 됩니다. 그러나 그만두고 개업해야 됩니다. 그만두면 이미 소속공인중개사가 아닙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등록할 수 없기 때문에 변호사라도 공인중개사가 아니면 등록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개별적으로 등록 신청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법조문에는 없는데 해석상입니다. 따라서 공동사무소의 경우 공동사무소의 대표자가 일괄하여 등록 신청할 수 있다 하면 X입니다. 개별적으로 등록 신청을 해야 됩니다. 동그라미 2번 종별 변경입니다. 종별 변경, 종별. 종별이라는 말은
종류별 이 말인데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개업공개사의 종류는 법인인 개업공개사가 있고 두 번째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가 있고 세 번째는 법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소위 중개인이 있습니다. 이 종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 신규 등록을 해야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소위 중개인이 시험에는 중개인이라는 표현은 안 나온다고 했죠. 법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중개인이 자격을 취득하여 동일 등록관청 안에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로 계속해서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증 재교부 신청을 해야 됩니다. 자, 종별 변경은 원칙 신규 등록, 예외 재교부 신청입니다. 중개인 관련된 표현은 시험에 거의 출제되지 않습니다. 법조문에는 없어졌고 법부칙 제6조 2항의 개업공개사입니다. 부칙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을 받고요. 다음에 동그라미 3번입니다. 업무 정지 기간 중에는 다시 등록 신청할 수 없습니다. 업무 정지 기간은 결격 사유이기 때문에 중간에 폐업을 했다 하더라도 업무 정지 기간 중에는 다시 등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49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4번입니다.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업무 정지 사유 발생한 당시의 사원 또는 임원이 어떤 자로서 당해 개업공개사에 대한 업무 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 없지만 법인이 아닌 개업공개사가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아도 그 소속 공개사는 그 업무를 그만두고 등록 신청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사장이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아도 직원은 그만두고 자기 이름으로 개업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에 49페이지 등록 신청 서류입니다. 등록 신청 서류. 등록 신청할 때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되겠습니다. 서류보다는 등록 기준이 더 중요하긴 한데 첫 번째 기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무교육 수료증입니다. 실무교육 수료증을 원칙은 제출해야 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전자문서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실무교육 수료증.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권용 사진입니다. 여권용 사진. 작년까지만 해도 반명함판 사진이었습니다. 반명함판 사진이었는데 여권용 사진으로 바뀌었습니다. 반명함판은 3 곱하기 4고 이거는 3.5 곱하기 4cm입니다. 4.5cm입니다. 그래서 여권용 사진으로 전부 다 바뀌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디귿에 보면은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입니다. 건축물 내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무소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 건물이면 등기사항 증명서나 건축물 내장이나 이런 것들을 제출해야 되고 남의 건물이면 임대차 계약서나 또는 사용대차 계약서 이런 걸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입니다. 외국인이나 외국법인. 이 세 개는 공통적 서류입니다. 외국 사람이나 우리나라 사람이나 모두 다 제출해야 됩니다. 근데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해야 됩니다.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서류. 우리나라 사람은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등록관청이 직접 확인합니다. 근데 외국인인 경우에는 확인을 직접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외국인 스스로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게 뭐가 있느냐 하면은 동그라미 A번에 보니까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영사관이 확인하는 공정서류나 증명서류 또는 동그라미 B번에 아포스티유 확인서, 아포스티유 확인서나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영사관이 확인하는 공정서류, 증명서류 중에서 하나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번에 보면은 외국 법인인 경우에 동그라미 나번에 보면 상법 614조 규정에 의해서 요 두 개는 외국인입니다. 그 다음에 C번은 외국 법인인데 상법 614조 규정에 의해서 영업소 등기를 증명하는 서류. 상법은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그냥 상법 614조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영업소 등기 증명 서류. 외국 법인이 우리나라 지사 차리면 지사장이 누군지 이런 것들을 등기해야 되는데 그런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면 49페이지 맨 밑에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개설 등록을 하려는 자, 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포함한 공인중개사인 임원 또는 사원을 말한다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고, 즉 자격증 사본은 제출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직접 등록관청이 시도지사에게 확인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전자정보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그 다음에 건축물회장 이런 것들도 직접 등록관청이 확인해야 되는 서류이고 민원인이 제출해야 되는 서류는 아니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50페이지 등록 신청 수수료입니다. 등록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자체 즉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가령 수원시 영통구라면 영통구 조례가 아니라 수원시 조례, 이런 경우는 수원시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내고 영통구청장에게 등록 신청해야 됩니다. 등록관청은 영통구입니다. 근데 영통구는 조례가 없습니다. 따라서 조례는 수원시 조례입니다. 비자치구는 조례가 없죠. 그래서 수원시 조례, 영통구 조례는 없기 때문에 수원시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내고 영통구청장에게 등록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50페이지 등록 기준인데요. 등록 기준이 시험에 오히려 등록 신청 서류보다 더 많이 출제됐습니다. 양가로 1번 공인중개사가 등록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고 법인이 등록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는데 1번에 공인중개사가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실무교육을 받아야만 합니다.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실무교육은 법인인 경우에는 사원 또는 임원을 말하고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책임자가 실무교육 받아야 됩니다.
또 소속 공개사가 있으면 소속 공개사도 실무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실무 교육의 유효 기간은 1년입니다. 그래서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동그라미 1번 폐업 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는 교육받지 않아도 됩니다. 니은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등록 신청하는 경우에도 교육받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러면 등록 신청을 한다면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교육받고 1년이 넘도록 개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교육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육 수료하고 오늘 바로 등록 신청해도 됩니다. 등록 신청하기 전 1년 이내입니다. 등록 신청하기 1년 전에 받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6개월 전에 받아도 되고 한 달 전에 받아도 되고 수료하자마자 바로 등록 신청해도 됩니다. 등록을 신청해서 10년간 중개업을 했습니다. 10년간 중개업을 하다가 폐업을 했습니다. 폐업하고 1년 안에 1년 이내에 1년 안에 다시 만약 6개월 만에 다시 재등록을 한다면 이런 경우에는 교육을 안 받아도 됩니다. 이미 교육받은 지는 10년도 넘었지만 폐업 기간이 1년 이내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폐업하고 1년 안에 재등록하거나 폐업하고 1년 안에 다시 소속 공인중개사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교육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 50페이지입니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을 확보해야 됩니다. 가설 건축물은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설 건축물은 안 됩니다. 그래서 무허가 건축물도 안 됩니다. 무허가 건축물은 건축물 대장이 없습니다. 미등기 건물은 가능할 수도 있어요. 예, 등기는 안 됐다 하더라도 건축물 대장을 먼저 만들기 때문에 건축물 대장이 있다면 가능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이 기재되기 전이라도 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사용검사 받은 건축물은 가능합니다. 즉 아파트 단지 내 상가는 사용검사 받고 나서 건축물 대장을 만드는데 2달 정도 걸린대요. 그러면 건축물 대장이 없어도 미리 중개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는 소유권 확보가 아니라 사용권만 확보하면 됩니다. 꼭 중개업을 하려면 자기 건물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죠. 자기 건물이 없어도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즉 사용권만 확보하면 됩니다. 소유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그라미 기역에 보면 건축법이 바뀌어가지고 우리 중개사무소는 바닥 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1종 건생이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니은에 있는 것처럼 3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2종 걸린 생활시설입니다. 그리고 500제곱미터 이상은 업무시설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동그라미 니은에 보면 업무시설에도 중개사무소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바닥면적 합계가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1종 걸린 생활시설, 그 다음에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2종 걸린 생활시설, 그 다음에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업무시설입니다. 따라서 1종 건생, 2종 건생 업무시설에서만 중개사무소가 가능하다. 그래서 가령 아파트의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이 있지만 아파트에서는 중개사무소를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아파트에 중개사무소를 하면 안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건축법 시행령 3조 4의 별표에 위반됩니다. 건축법 위반되니까 아파트에서는 안 됩니다. 우리 중개사무소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실무교육 교육장은 5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중개사무소는 면적 제한 없고 소유권 확보가 아니라 사용권만 확보하면 됩니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어야 되나 사용 승인 등을 받은 건축물은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이라도 가능하고요. 30제곱미터 미만은 1종 건생, 3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은 2종 건생, 500제곱미터 이상은 업무시설입니다. 따라서 이런 업무시설이나 2종 건생이나 1종 건생에서만 중개사무소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번 시간 등록 절차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만 취득했다고 곧바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격증은 시도지사에게 받아가지고 다시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등록을 해야만 중개업을 할 수 있다는 것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